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소통하려면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하고 그 이면에 나라는 사람의 소통 방식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은 말로 소통을 하고 소통은 사람이 한다.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있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말과 관련된 책이 서점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는 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말이 갖는 위력을 절감하고 소통을 위해서 바뀌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배워서는 말을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대화로 인해 인간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말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상대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포용력을 갖는 것과 그리고 또 나 또한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한 태도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시 같은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진짜 어른의 소통법, 어른의 말 연습. 오늘은 임정민 저자님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와 소통에 대한 강의와 코칭을 통해서 이 말과 소통에 대한 가치를 좀 전하고 있는 코치이자 저자인 임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자분이 책에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어하는 주요한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화를 잘하려면 네네. 사실은 나의 소통 방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말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네네.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해가 먼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또 독자분들 이렇게 후기를 보니까 이 대화 스킬만 내가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셨다고 공감을 좀 해주셔서 이 구절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아, 네.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그러면 일단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예, 강의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담기 위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계기로 이 어려운 책까지 쓰시게 됐는지. 그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로 말로 좀 상처를 받고 네네. 또 어떤 일적으로도 뭔가 본인한테 좀 손해가 되거나 좌절을 겪는 일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이제 코칭을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봤고 네네. 또 저 역시도 또 많이 변했고 그래서 그러한 저의 경험과 뭐 네. 지식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누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스스로 네. 더 이렇게 변화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걸 현장에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걸 꼭 책으로 전달하고 싶으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강의는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담고 있는 거라 더 공감이 되고 기대가 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어른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좀 어른이다.
어떠세요? 손 들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나이 연배로 보면 어린 것 같은데, 나는 어른이다라고 자신있게 손 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어른인가? 어른이다라고 자신있게 또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는 사실 않은데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만 19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른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른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말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이렇게 소통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라고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말이 안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이 우리가 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 어떤 계산이나 연산 같은 걸 할 때는 뭔가 이게 틀렸으면 틀렸다. 그리고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잘못 풀었어,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의견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은 틀렸다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르지만 그 사람의 내가 의견을, 주장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 태도.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소통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소통했을까?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20대 한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인서불성 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청년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이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데 저 때부터 저렇게 술을 먹으면 어떡해? 근데 저러다가 저거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술에 많이 취했네. 근처에 파출소에 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신고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요. 저 사람 뭐야? 시끄러워. 술 냄새. 짜증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반응이실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에 따르면요. 그분이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의 자아 상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부모 자아를 말합니다. 내가 부모처럼 저 뭐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죠? 어른의 자아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또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본능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냥 내가 드러내는 아이 같은 자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 상태가 한 가지에만 머무르진 않고요. 움직여요. 어떨 때는 부모 자아였다가 어른 자아였다가 어떨 때는 아이 자아였다가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내가 친구 만날 때와 직장 생활할 때의 모습이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랑 우리 자녀분하고 소통할 때랑 또 다른 모습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중에서 이제 어떤 자아가 좀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혹은 누구한테서 그러한 자아가 나타나느냐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상태는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어우 참 의젓하다, 어른스럽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도 아우 철이 안 들었어, 철 좀 들어, 어른답게 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 상태는 실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내 안에, 그렇죠, 자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모두 애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캐릭터로 이름을 붙여서 좀 정해봤어요. 그 부모 자아에서는 캐릭터가 2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화끈이. 화끈이는 저 사람 문제 있어,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혼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아 내에서 또 다른 성격은 포용입니다. 좀 배려하고 좀 따뜻하게 수용하고 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어른 자아에서는 침착이 캐릭터,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성격 하나로만 나가고요. 아이 자아에서도 또 2가지로 성격이 나갑니다. 하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솔직히 캐릭터. 근데 느끼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를 안에 삭히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뭔가 순응하고 남들한테 의존하고 뭔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덮는 이런 끄덕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어떤 자아로 더 소통을 했느냐, 어떠한 캐릭터로 나가서 소통을 했느냐라고 먼저 순간 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자아 상태네? 지금 저 사람 저런 캐릭터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라고 내가 이제 타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를 이해했어요. 나를.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캐릭터별로 어떻게 더 소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케미를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이러한 태도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들은 무용해요.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특히 우리가 언제 소통하기 힘드냐?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때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셔라. 대응하려는 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존 가트먼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거의 35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혼하는 부부는 특징이 있더라. 그들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3분만 대화하는 걸 지켜보면 이혼 가능성을 무려 94%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부들의 대화를 3분 딱 지켜봤을 때 첫 번째로 이혼을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좋지 않은 첫마디. 그렇죠? 좋지 않은 첫마디. 그리고 2번째는요.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고, 그죠?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쏟아붓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합리화하고,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상대는 탓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행동을 말해요. 근데 대응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과민 대응이야?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위기 대응이 뛰어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위기 반응이 뛰어났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즉각적이고 완전 내가 어떤 습관적으로 나가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어떠한 캐릭터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방법을 알기 이전에 갈등이나 다투는 상황에서 그래, 바로 나가지 말고 대응하자 라는 태도가 좀 먼저 필요합니다. 2번째는요. 대화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대화의 목적은 뭔가요? 대화. 우리 대화 왜 하나요? 싸우려고 하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그거 찾아내려고 대화하세요? 아니죠. 그쵸? 우리는 사실 대화는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사이 좋은 사람하고는 왜 사이가 좋을까? 왜 관계가 좋을까? 네, 그 사람하고 수다 떨고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나 이게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이나 막 이런 게 나가서 그런데 대화의 목적은 원래 좋은 관계 맺기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됐지만 관계가 틀어지게끔은 내가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내가 우리 자식, 그리고 남편, 우리 직장 동료하고 뭔가 갈등이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관계의 끝을 생각해라. 보통 우리가 싸우잖아요.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 뭐 끝도 뭐 믿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때 그냥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뭐 이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든 물고 뜯는 식으로 상황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상처 주고 막 이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들이 이제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끝내고 싶은가? 끝내고 싶다면 지금 끝내고 싶은가? 이걸 사실은 그 순간에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순간에 말 한마디와 태도 때문에 결국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헤어질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친구를 내가 손절할 게 아니라면, 아직은, 그리고 퇴사할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 순간에 조금은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의 목적과 꼭 관계의 끝을 좀 생각을 하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자아 상태로 어떠한 캐릭터로 이제 상대하고 소통해야 될지 이 좀 방법적인 걸 내가 알고 현명하게 대화를 이제 나누시면 좋겠죠. 그랬을 때 5가지의 어떤 대화, 말하기 패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3가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잘 현명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말하기 패턴이고 2가지는 친한 사이 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말하기 패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상대가 나한테 침착이로 나와요. 침착이로. 그랬을 때 내가 침착이 캐릭터로 대응을 해줘야 소통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 어디 가? 근데 내가 갑자기 왜? 당신 혼자 밥 뭐 못 차려 먹어? 아우 내가 지금 얼마 만에 나간 건데 또 이제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하면서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근데 분명 남편은 당신 어디 가냐고 장소, 행선지를 그냥 침착이 캐릭터로 그냥 이성적으로 물어본 건데 내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습관적으로 그쵸 남편한테 쌓였던 게 막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침착이로 나왔다면 이제 내가 대응, 그죠? 대응. 침착이로 나 여기 가 누구누구 엄마 만나서 이러이러하고 올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소통이 잘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침착이로 나온다 그럼 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침착이 캐릭터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상대가 솔직히 캐릭터로 나와요. 솔직히는 자기 감정에 막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막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했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신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야 됐어 너 이게 뭐야 빨리 어지른 거 치워 방부터 치워 그쵸? 이렇게 되면 애는 막 솔직하게 내 감정을 지금 막 엄마한테 표현한 건데 엄마는 또 어때요? 화끈이 캐릭터로 그쵸 나가고 있죠. 그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내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건 엄마가 좀 포용이로 받아주게 아유 그랬어 우쭈쭈쭈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솔직히 캐릭터로 나올 때는 내가 포용이 캐릭터로 뭔가 주위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 혹은 어떤 중요한 취업
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 나 합격해서 드디어 됐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야, 수고 많았다. 그동안 애썼는데 대단하다. 이러면서 포용의 캐릭터로 해줘야 그죠? 소통이 잘 되겠죠. 근데 그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 시험이 좀 쉽게 나왔나 보다. 야, 그 회사 사람 잘 못 보네. 이게 장난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상대는 기껏 그쵸? 감정이 솔직히 캐릭터로 좋은데 나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로 나올 땐 내가 포용의 캐릭터로 가는 게 소통이 잘 된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화끈이 캐릭터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사실은 캐릭터입니다. 우리 상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 김 부장, 뭐야? 몇 번을, 야, 이거 중간봉으로 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고객이, 그쵸? 여기요. 이거 왜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러면서 화끈이 확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좀 가장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화끈이에요.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상대를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똑같이 화끈이로 나가면 그쵸? 그럼 거기 이제 불난 데다가 기름 그쵸? 끼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끄덕이 캐릭터로 좀 순응하고 내가 맞춰주고 하는 이 끄덕이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끄덕이 캐릭터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응을 끄덕이로 좀 이분들을 내가 수긍해주고 맞춰주고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혹은 화끈이 캐릭터로 제가 이제 코칭할 때도 어떤 직장에 이 직원분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상사가 막 혼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혼내는데 내가 또박또박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네, 부장님 이거는요. 이렇고요. 라고 얘기하면 또 화내요. 상사가. 야, 아주 그냥 너 잘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화끈이라서 뭔가 이 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너무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나오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교류가. 그래서 끄덕이로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제 이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특별한 사이, 좀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패턴입니다. 이거는요, 상대가 친한 사이가 화끈이로 막 나와요. 야, 진짜 김 부장님 짜증나지 않냐? 뭐 하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같이, 진짜 나한테도 진짜 지난번에 그랬는데 짜증? 이러면서 같이 화끈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욕하면서 친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누구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불평불만도 하고.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화끈이로 나오면 나도 화끈이로 좀 맞춰줘야 교류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막 기분 좋게 감정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감정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연인 사이 있잖아요.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인 사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냐면 유치하게 나 잡아봐라. 그냥 잡을 수 있는데 아유 못 잡겠네 이러면서 그쵸 은근슬쩍 넘어가잖아요. 잡았다 하면 또 까르르 거리고 남들이 볼 땐 되게 유치해. 근데 그 안에서 둘이 드라마를 찍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휴일에 아이가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한테 다가가서 은재미 쏜다 빵 이랬는데 아빠가 이걸 해줘야 그래야 이제 아빠가 아빠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고 이러죠. 근데 아빠가 야 그거 비비탄 위험해 하지마 이렇게 또 화끈이가 나오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이 좀 친한 사이에서는 솔직히 캐릭터가 상대가 나오면 나도 솔직히 캐릭터로 가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나의 지금 자아 상태는 어떠하고 이 사람은 지금 자아 상태나 캐릭터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잘 해나가면 그래도 10번 싸울 거 5번 그쵸 줄일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왜요? 왜 저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 내가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쌓여서 짜증이 나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아, 짜증. 이러면 어느 순간 터져요. 그게 폭발하거든요.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자아 상태네. 아, 나는 지금 이런 자아 상태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인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관계가 안 틀어지고 그래도 더 심하게 사이가 안 좋을 거 갈등이 더 심각해질 거 이렇게 되겠네라고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열심히 배웠는데 이걸 활용을 실제로 하실 때 나중에 막 화병 걸리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하세요.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자꾸 맞추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타인이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끈이로 나와. 안 바뀌어요, 성격. 그죠? 금방 안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뀌면 그 내 반응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도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바꿀 수 있는데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와 내 미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뜯어 고치겠다. 이 화끈이 캐릭터를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렵죠.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그리고 이건 맞춰주는 게 아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거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기대한 대로, 상대가 이렇게 예측을 한 대로 내가 대응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에서 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솔직히 캐릭터로 일상에서나 직장에서 자주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왜 친하지 생각해보면 대화가 즐거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너무 내가 즐겁고 그냥 솔직한 내 감정을 이 사람하고 즐겁게 나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캐릭터로 주변 사람들과 좋아하는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등산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면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누고 있고 거기서 서로 솔직히 캐릭터로 소통을 하니까 이제 훨씬 상대방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 비즈니스를 코치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더분들이 아래 직원하고 소통을 할 때 같이 밥을 먹어라. 점심을 먹어라. 단 메뉴는 직원이 선택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쵸? 먹기로 했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한다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만 하고 분위기가 이런데 상사하고 직원하고 좀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그죠? 따로 시간 내서 차 한잔 하면서 좋은 경험을 나누고 솔직히 캐릭터로 자꾸 즐거운 이 감정을 나눠야 사이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지인, 회사 사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포용이 캐릭터로 이왕 말할 거 듣기 좋게 말해라. 그죠?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한테 듣기 좋게 한다는 건 이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거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거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건 이 사람하고의 소통을 이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인 거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이 캐릭터로 소통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소설가 분 중에 한 분은 나는 칭찬 한번 듣는 걸로도 2달 이상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포용이 캐릭터로 좋은 말, 칭찬을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어떤 말과 소통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는지 그거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대화의 방향과 관계는 달라진다. 그래서 꼭 오늘 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신 이러한 어른의 대화법을 통해서 좀 더 현명하게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서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를 막 비평하고 판단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막 완전 무시하게끔 하는 소통을 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솔직히 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바꿀 수 없고 이 상황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선택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네? 아니 자기가 뭔데 날 가르쳐?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부모자네? 화끈이 캐릭터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그냥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상대에게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걸 내가 이해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사실 어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어른의 대화법을 좀 실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냥 콕콕 양심이 찔리는 듯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과 관련된 말의 태도, 말의 습관, 말투와 관련된 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번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은 어른과 관련된 어른스러움, 어른의 대화법은 달라야 한다. 그랬을 때 더 소통이 잘 된다라는 그런 주제여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확히 그냥 말하는 법이 아니라 어른의 대화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일단 정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앞서서 이제 강의 때 네. 사람의 자아가 네네. 부모, 어른, 아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른의 자아가 중심이 돼서 이 상황이나 상대에 맞춰서 어떻게 적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내가 인지해서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가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어른의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집에서 아이한테 짜장면을 하나밖에 살 돈이 없어서 아이한테 먹였어요. 그랬을 때 엄마는 배 안 고파? 이러면 엄마 짜장면을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상황에 그 아이한테 맞는 네. 그쵸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내가 중심을 잡고 어른 자아가 네.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마음 나 편하게. 때문에 그쵸. 엄마가 못 드셨다 이런 불편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른의 대화법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고 맞습니다. 포용력 있는 대화. 그러네요. 그래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왜 다들 자기를 고쳐보려고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말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뭔지 책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다름 외에도 또 다른 이유를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우침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치우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편향이에요. 편향. 그 미국의 스탠퍼드 경제학과의 매튜 잭슨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지금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시에 분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람과 지금 소통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근데 그럼에도 내가 끼리끼리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단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동종 선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나하고 비슷한 어떤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성격, 그다음 나이 이런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소통하기가 좀 어렵고 이 사람을 더 이해 못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편향되면 이제 소통이 어렵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 우리의 말과 소통이 네, 제자리 네. 걸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 안에서 우리끼리 대화할 땐 편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못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나의 말투, 나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개선이 안 되는 걸 맞습니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나는 나를 좀 돌아보겠어. 나의 태도를 좀 고쳐보겠어라고 했지만 또 욱하는 대목에 그 순간에 이제 네, 네. 다른 장면에 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나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면 일단은 깊은 심호흡, 호흡을 하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막 혈압도 올라가고 도파민 네.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게 끝없이 올라가 버리면 바로 이제 화풀이를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시 그걸 잠재우려면 숨을 지금 잠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럼 말을 못 해요. 숨 들이마시느라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온갖 안 좋은 말과 행동이 막 쏟아져 나갈 게 네.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이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지면서 내가 흥분됐던 걸 조금 더 잠재 가라앉히고. 수가 있죠. 그렇죠. 가라앉힐 수가 있죠. 제가 강의 때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회사 생활하다가 화가 나고 막 이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막 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흡연자 네네. 분들이 휴게실 잠깐 가서 그렇죠. 혹은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러니까 담배는 사실은 좀 백해무익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피는 그 행위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쭉 숨을 들이마시시죠? 네, 네. 그러면 담배째가 이렇게 타들어가죠. 네. 그게 바로 깊은 심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좋지 않지만 그 행위 깊게 빨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뱉잖아요. 막 도너츠 만드시면서 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뱉고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자 네. 스위치를 항상 내가 먼저 키려고 좀 의식을 가지고 네. 있을 필요가 있다. 어른다운 대응. 네, 예, 맞습니다. 예.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해라. 네, 맞습니다. 배웠죠. 역시. 네. 캐릭터에 맞는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캐릭터별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저는 시니어가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포용력도 커지고 다양성도 존중하고 이게 좀 그릇이 사람이 넓어지실 너그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제 캐릭터가 강화되는 느낌을 스스로 받을 때 참 큰일이다, 곤란하다 하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자아가 이 캐릭터가 내가 지금 강하구나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고요. 그럼 반면에 내가 좀 약한 건 자아가 좀 약한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자아를 높여주면 이 높았던 게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끈이 캐릭터가 너무 강했는데 내가 솔직히 캐릭터가 좀 약했어.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면 이제 강했던
이런 화끈이 자아가 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서 좀 균형이 맞춰지게 돼요. 네. 그래서 강한 걸 억지로 나 지금 성격 이런데 사람 성격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내가 부족한 자아를 조금 캐릭터를 키우는 방식도 하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시니어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유교 문화를 또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화끈이 캐릭터가 많으세요.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 아마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전국에 그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하고 소통이 가장 어려우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압도적으로 어르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단 목소리가 너무 크고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쵸. 전혀 안 듣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끈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내가 매번 보건소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쨌든 내가 관계를 잘 맺고 풀어가려면 끄덕이 캐릭터로 좀 처음에는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이 사람이 날 좀 맞춰주고 날 좀 이해해주네 라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이제 다음 캐릭터로 또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시니어 분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내가 너무 화끈이가 강하다, 나 화끈이다라는 거 아셨으니까 조금 포용의 캐릭터로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좀 이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관계에서 고립되기 쉬운데 그렇죠.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고 인기 있고 아이들도 찾아와서 자꾸 상의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태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물방울이 돌을 어떻게 뚫습니까? 그죠? 근데 물방울이 돌을 뚫을 수 있는 건 그 물의 힘이 아니라 돌을 두드린 횟수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말 습관이나 소통 방식을 한 번에 사실은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물방울이 계속 돌을 두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조금 이 어른의 대화법을 자꾸 실생활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이 어른의 대화법을 활용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관계가 소원해지면 서로 대화가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부모 자식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부부 간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도해서 안 될 거라는 실패감 때문에 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이 들수록 특히 부부 간의 말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처방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최근에 제 책을 읽으신 어떤 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3분 있는데 2 자녀는 출가를 했고, 한 자녀는 이제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 살고,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는 38년 정도를 같이 이제 단둘이만 살았다고. 네. 그래서 대화가 없대요. 이미 아이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미혼 자녀는 이제 따로 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그래도 좀 활달한 성격이셔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많이 싶으신데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대꾸도 안 하고 뭔가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치죠, 상대는. 지치죠. 나 혼자 막 말하는 것 네. 같고. 근데 그래도 이 책을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무뚝뚝한 아빠였고 우리 아내한테도 너무 무뚝뚝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와서 좀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화의 목적은 그죠. 좋은 관계 맺기. 네네. 그리고 관계 끝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기를 안 한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관계가 그냥 끝.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원하고 지금 말수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무언가 한마디라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포용이로 뭔가 좀 챙겨주는 그런 것들 혹은 솔직히 캐릭터로 뭔가 둘이 다시 한번 그 중년에 혹은 시니어 때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무언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관계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네. 뭔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지 않는 한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그 노력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대의 마음을 귀담아 듣는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적어도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만큼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의 대화법을 익혀서 관계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